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아동학대 절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11월 19일 내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회성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무관님. 오늘 아동학대 얘기를 할 텐데 아동학대도 공익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처벌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법의 위반 행위는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신 분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되시고요. 네. 아동학대 처벌법뿐만 아니라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죠.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그리고 아청법 공익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가능한 불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유기, 방임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 아동학대 처벌법은 이러한 아동학대 중에서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좀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동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의 주체가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폭행, 유기, 감금, 강간, 추행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육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예. 언어적으로 모욕을 준다든가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가정폭력에 노출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처럼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구입한 행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도 모두 공익신고 대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 사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 중에 어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추운 겨울에 문 밖에 세워두고 체벌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로 밥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문 밖에서 이불도 주지 않고 재운다든가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공익신고를 처리를 해서 이제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많아져야 좋은 건가요? 아니면 적어져야 좋은 건가요? 가급적 적어져야 좋겠지만 이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잠깐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적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고를 얘기할 때 함께 나오는 주체가 항상 이 신고자 보호잖아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뭔가 보복이 두려워서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그 공익신고자 보호 얘기를 잠깐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의 보호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네. 구체적으로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신고 조치 등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학대를 신고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에 이제 보복을 당하실 수 있을 텐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 신분 그리고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정황상에 신고자 신분이 드러난 경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의 유일한 목격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의 집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시 동행과 같은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어린이집 교사분들한테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신고로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받으신 경우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하시거나 임금 차별 지급 그리고 폭언을 당하셨거나 아니면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저 교사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그리고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고 권익위원회에 그거를 원상 회복해달라는 취지로 보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에는 치료 비용도 저희가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자를 피해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 절차에 따라서 이사 비용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폭넓게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듣고 나 생각나는 게 있어 하고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네. 아동학대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 보건복지부 등 소관기관에 모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 접수 포털이 청년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검색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 때는 3가지 정도를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대한 그것을 저지른 사람과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신고 처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급적 증거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위 신고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공익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신에 엄격하게 신고자 신분을 보호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김혜성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